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그룹 대표 젤입니다. 오늘 또 이제 간만에 또 비가 또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도 하기도 싫고 막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뭐 쭉 처지기도 하고 그냥 뭐 유튜브 자막 넣기도 싫고 그냥 오늘 하루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날이 오늘 날인 것 같아서 유튜브 자막도 넣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그래도 정기적으로 이제 영상을 올려야 되는 날이라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르꼬르동블루 동기를 만났어요. 네, 저보다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한 2살 많으신 이제 형님이신데 동기 형을 만났는데 이분은 굉장히 잘생겼어. 엄청 잘생겼어. 아무튼 그때도 유명했어. 근데 이제 요리를 막 엄청나게 막 크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동네 펍에서 스테이크 뭐 10달러짜리 스테이크 구우면서 되게 즐거워하셨던. 근데 항상 만나면 나 요리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나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이야 너는 이제 또 어떤 거를 어떻게 해서 준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니? 그래서 좀 요리를 많이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요리 관련된 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던 분인데 저번 주에 만났는데 나 exec 됐어. 총주방장이 된 거예요. 총주방장. 그룹의 총주방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무, 이사 이런 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요리하기 싫다더니 뭐 어떻게 하다 총주방장까지 올라갔을 때라고 하니까 막 그런 이제 얘기들을 썰을 풀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리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나중에 이제 요리사를 하다가 졸업하고 나서 뭐 연락이 옵니다. 셰프님 아니면 대표님, 형, 오빠 그래서 나 요리사 그만둘래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진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조금 많이 그 비율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희 때는 그 저번에 제가 뭐 올려드리긴 했지만 학교만 졸업해도 영주권 줬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쉬운 시대에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리로 영주권을 따고 그냥 다른 거 많이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무슨 내가 요리야. 내가 요리의 요자도 모르고 샀는데 르꼬르동물 나왔다고 내가 뭐 확 요리사가 됩니까? 주방 막내지?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청소 사업 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이제 돈이 많이 주니까. 근데 결국엔 또 배운 게 이거라고 또 이제 요리를 하게 됐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요리로 영주권 받으면 빨리 요리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요리사가 부족 직업군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요리사로 영주권 따면 이제 그만두는 비율이 그만큼 높으니까. 그런데 예전하고 다른 점은 이겁니다. 요리사의 연봉이 꽤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 저희가 뭐 스폰서 들어가려면 42,000불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76,000불. 그러니까 평균적인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너무 높은 연봉이냐? 저는 높은 연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다른 직업에 평균적인 다른 직업에 비해 봤을 때는 요리사 연봉이 일의 강도에 비해서 굉장히 나아져요. 네. 그래서 76,000불 뭐 스폰서 받는 거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요리사를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요리사로 영주권을 따려면 적어도 한 6년이 걸리고 평균적으로 한 7년 막 이렇게 걸리는데 아니 그때 요리사의 대부분 직위로 빠지면 한 8만 5천? 잘 나가는 분들은 벌써 한 13만 불? 뭐 15만 불까지 올라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요리사를 그만두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까지 못 올라갔다고 쳐. 뭐 부주방장 수까지 올라갔다고 쳐. 만 9만 불 정도 받는다고 쳐. 다른 직종으로 옮겨갈까요? 다른 직종으로 옮겨간들 그만한 돈을 받을까? 못 받아요. 한 5만 불 받지.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옮기더라도 그 9만 불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파트타임으로 뭐 유니버시티나 아니면 테이비나 이런 데서 막 쭉쭉 조금 일하다가 요리사를 하면서 관련 경력, 관련 산업 분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자,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뭐 내가 야, 나 이거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래 그런다고 해서 본인의 경력을 다 인정해 줍니까? 그 9만 불 누가 줘? 그러니까 어차피 잘 못 옮겨가. 요즘에 뭐 아시는 분들 봐도 요리사 했던 분들 다 요리사 하고 계세요, 지금. 대신에 요리사의 방향이 좀 바뀐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생기고 막 이런 분들은 뭐 학교 쪽 요리 학교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희한하게 무역회사 들어가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예전에 파인다이닝이나 이런 데 하셨다면 케이터링 쪽으로 이제 옮겨가시거나 예전에 막 이렇게 뭐 호텔 쪽에서 막 일을 했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는 조금 이제 학생 음식, 이제 캔틴, 이제 급식 쪽으로 가신 분들이 있다던가 뭐 요런 분들 뭐 하루에 뭐 4시간 일하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으로 또 많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요리사의 길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능력을 조금 이제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아니 요리사 이거 지금 뭐 사실은 물론 뭐 다른 이제 고학력의 직군에 비해서는 당연하게 이게 뭐 한계치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고학력, 내가 막 회계사야, 변호사야. 그럼 회계, 변호, 의사야. 환자 보고, 병원 가고,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요리사는 되게 많아요. 카페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호텔도 뭐, 그냥 모텔도 있고, 3성, 4성, 5성도 있고, 호텔 안에서도 막, 룸다이닝, 일룸 다이닝 하는 거, 뭐, 카페, 그 다음에, 라운지, 그 다음에, 뭐, 버페, 뭐, 이런 거 있고, 펑션도 돌리고,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도 뭐, 하이엔드, 아니면 일반 다이닝, 그다음에 비스트로, 뭐, 펍 스타일, 또 뭐야, 카페도 있지. 뭐야, 케이터링도 있지. RSL도 있지. 바도 있지. 그 다음에 저희 케이터링 컴퍼니도 있지. 급식도 있지.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호주라는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모든 직업이 거의 대부분 거의 연봉이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여기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비슷비슷하게 다 해주는 거야. 근데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요리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직업이지 않나. 그리고 뭐 우리가 주에 딱 5일 일하는데 이틀은 또 자기 개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도 유학원 하면서 이제 부동산 마케팅 하면서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자기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지금은 얼마 전에 또 뭐야 오디션 봐가지고 지금 연극도 준비하고 저 웹드라마도 이제 찍어야 되고 또 이제 배우의 꿈을 또 넓혀가고 있는데 이런 게 좀 호주의 약간 좀 이렇게 좋은 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요리사를 저는 항상 저희 회사에서 말합니다. 요리사를 그만두기 위해서 요리 유학을 와라. 요리사를 그만두기 위해서 요리사를 해도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을 했듯이 이 요리라는 이 요식 분야, 이 하스피탈리티 분야의 잠재성은 어마무시합니다. 요리사 하다가 AI 개발해가지고 요리사 그 뭐 AI 그 로봇 요리사를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잠재력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요리사를 다른 지금 막 뭐 큰 학비를 들여갖고 막 몇 억씩 써가지고 뭐를 공부할 형편이 안 돼. 그래도 된다. 요리사를 써도 된다. 이 하스피탈리티, 즉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식이라는 산업, 33.3%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산업 안에서의 직업은 가능성은 굉장히 무한대다. 하지만 돈 많으면 요리사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직업을 하셔라. 돈 더 많이 버는 직업들이 있으니까. 네. 어쨌거나, 오늘 좀 이렇게, 저는 릴렉스한 오늘 날이긴 하지만, 또 주제는 좀 무겁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잡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호주의 가장 큰 장점은 내 포텐셜을 항상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남 눈치 안 볼 수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일에서 또 내 경력을 넓혀갈 수 있다는 거. 연계의 경력들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호주의 장점이지 않나. 호주는 가장 최종 목적이 아니다. 호주는 장면 목적이다. 이거 이제 연극 배울 때 이제 쓰는 말투긴 한데, 말이긴 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 인생에서 장면들은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다? 잘 사는 거다. 행복하게 사는 거다. 네. 뭐 그렇게 여러분들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네, 항상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 열정 관리 하시면서 우리 또 하루를 잘 보내봅시다. 아자, 화이팅!